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옹진군은 설 명절을 맞아 섬 기성객에게 여객운임 80% 할인과 터미널 이용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성객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새해를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아파트와 전세값이 각각 0.03%, 0.08% 상승했습니다. 연수구는 전세값이 0.15%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새해를 맞아 민생 현장을 찾았는데요. 전통시장을 돌며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고 상인들도 격려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유정복 시장. 상점을 돌며 시장 경기를 직접 살핍니다. 보통 뭘 많이 찾아요? 요즘은 삼겹살이 많이 나가죠? 삼겹살? 네.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웃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들 힘낼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게요. 힘내세요. 시장님도 힘내십시오. 육류부터 생선구이, 떡, 전까지 새해 맞이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탭니다. 저건 꽁치 아니에요?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점포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이거 다 완료되나요? 한 1, 2주는 더 있어야 돼요. 새해를 맞아 첫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선 유정복 시장. 시민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떤지를 느끼고 또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 우리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느냐,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유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과 주차장 확충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 옹진군이 설 명절 각섬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객선 운임의 80%를 할인해 줍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옹진군에는 7개 면에 12,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령도는 내륙에서 222km, 대청도는 202km 떨어져 있는 등 백길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옹진군은 곧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합니다. 5개 면으로 백령, 연평, 대청, 덕적, 자월도 등 5개 섬입니다. 운임의 80%를 할인하고 터미널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배에 따라 다르지만 백령도와 대청도는 대인 기준 편도가 7만 원에서 6만 원인데 왕복하면 최대 11만 원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평소에는 이제 뭐 각자일로 바쁘고 그래갖고 아마 좀 이제 많이 방문하기가 힘드실 텐데 명절 기간이나마 이제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뭐 가족분들 얼굴도 뵙고 그다음에 친지분들 얼굴도 뵙고 그리고 가족 간에 이제 좀 유대나 그런 게 항상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로 옹진구청 교통과 또는 각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섬 거주민의 주민등록 등본과 귀성객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귀성객으로 선정되면 1월 12일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로 개편되는데요. 영종구와 검단구는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동구와 중구는 제물포구로 합쳐집니다. 이와 관련한 많은 현안이 있었는데 구회 기자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 현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로 개편됩니다.
우선 중구 내륙과 동구는 오는 7월 제물포구로 합쳐집니다. 제물포구가 되면 면적은 21.73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만 9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생기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중구에 포함됐던 영종국제도시가 영종구로 승격됩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인구수는 13만 6천 명 수준, 앞으로는 15만 명 돌파도 예상됩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서구는 둘로 나뉩니다.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은 서해구로, 북쪽은 검단구로 재탄생합니다. 특히 서구의 명칭이 서해구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 서구는 1차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려진 최종 후보는 4개. 응답자 2천 명 가운데 36.3%가 청라구를 선호했고 35.2%는 서해구, 그 다음은 서곶구와 경명구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라구의 선호도가 1위로 나타나자 청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라 주민 무시하는 청라구 강해 당장 멈춰라! 강한 반발에 부딪힌 서구는 결국 선호도 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그 결과 최종 서해구로 결정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반발의 목소리는 있지만 서구는 행정체제 개편 이전까지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서구가 명칭 변경으로 잡음이 있었다면 분구가 되는 검단의 경우 인프라 확충에 애를 먹었습니다. 개편에 포함되는 다른 자치구의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검단구는 새롭게 탄생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검단구의 모듈러 임시청사 운영 비용만 6년간 277억 원 수준. 분구가 되면 이에 따른 예산 충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각 자치구별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확보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원도심 개발 사업에 첫 발을 뗐습니다. 일명 양키시장으로 불리는 송현 자유시장 철거를 시작한 건데요. 중구와 동구 일대를 재개발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점포들. 상인들은 모두 떠났고 곳곳에 빛바랜 간판들만 남아 있습니다. 일명 양키시장으로 불리는 송현 자유시장. 1960년대에 형성돼 7, 80년대 최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줄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인천의 역사를 바꾸게 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출발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동인천역 일대 재개발을 통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인천이 바로 문화와 관광과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제물포구가 될 것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유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꼽힙니다.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 일대를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 7월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데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개발이 잘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제물포구가 탄생했을 때도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중구와 동구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인천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대한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송현 자유시장 철거를 시작으로 신호탄을 쏜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 사업. 상인들은 아쉬움 반, 기쁨 반입니다. 한때는 이곳이 사람이 지나칠 때마다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인천의 대표적인 시장이었고 이곳엔 인천의 역사와 서민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철거되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아쉽지만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인천시는 2029년까지 예산 4,351억 원을 들여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와 상업, 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강화군이 북한의 대남 소음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군은 북소음 공격이 예측 없이 반복 지속되는 특수한 안보 피해로 주민의 일상과 주거 환경을 장기간 침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기준치인 60데시벨을 넘은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판단하지만 실제 피해 양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강화군은 개별 발생일이 아닌 일정 기간 지속된 발생 기간 개념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음시설 지원을 이유로 지원금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8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조기 기간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인천해경은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지자체와 함께 경보방송과 전광판 안내, 위험예보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연안 활동 전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간조 1시간 전에는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파도나 안개 등 기상이 나쁠 경우 연안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값이 0.03% 올라 상승세가 조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은 0.21%, 경기 0.1%, 인천은 0.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은 연수구가 송도동 역세권과 청학동 위주로 0.12% 가장 많이 올랐고 미추홀구와 계양구는 각각 0.04%, 중구는 0.02% 상승했습니다. 반면 서구와 동구는 각각 0.01% 떨어졌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는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전세가 역시 연수구가 0.15%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인하대병원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엠블럼과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엠블럼은 30년 발자취를 시각적으로 상징하며 새로운 도약 의지를 담았습니다. 슬로건은 환자 중심 30년, 더 나은 인천 의료를 향한 약속으로 지역사회공헌과 미래 의료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표현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슬로건을 기반으로 중증치료와 응급의료, 희귀질환 연구 등 상급 종합병원 역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천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학동의 연수 소방서 신설이 추진 중이지만 소방 인력 부족으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인천시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력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 원도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18만 5천 명. 하지만 이 지역엔 아직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현재 남동구의 공단 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를 홀로 감당하다 보니 출동 거리도 멀고 화재나 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원도심엔 노후주택과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돼 있어 소방 공백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총 329억 원을 들여 연수소방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엔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청학동 부지를 매입했고 행정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연수소방서 운영엔 197명이 필요하지만 이 중 109명은 새로 충원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 속에서 인력 확보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5일 연수소방서 신설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공공과제로 인천시와 소방청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처럼 소방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소방청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명씩 인력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인천시와 소방본부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계기로 연수소방서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저물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졌던 한 해를 지나 새해에는 속도와 활력이 살아나길 기대해보게 되는데요. 병오년의 의미와 상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60간지에서 43번째에 해당합니다. 말은 12지신 가운데 7번째 띠로 예로부터 역동성과 추진력을 상징해왔습니다. 그 넓은 들판을 달리는 말의 모습은 자유와 이동 그리고 변화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말은 국가의 힘과 개인의 출세를 함께 상징해왔습니다. 그 전쟁과 교통, 상업의 중심에 있었던 말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뜻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힘의 우위에 있던 또 말을 많이 가졌던 그런 나라가 좀 득세하면서 그게 애국 군대의 상징으로 좀 말이 많이 표현된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도 이런 것이 말의 상징이 되었고, 붉은 말의 해라는 표현은 십간 가운데 병이 결합되며 만들어졌습니다. 병은 불의 기운을 뜻하고 색으로는 붉은색을 상징합니다. 그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강한 추진력이 떠오르는 조합입니다. 병은요, 붉다 또는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밝고 붉은 거, 빨간 거 색깔을 우리가 병 쪽에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오는 말, 그래서 붉은 말 또는 적토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말이라는 거는 활동적이고 뛰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보나 또는 국가적으로 보나 역동적이고. 한편 병오년은 역사적으로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던 해로 기록됩니다. 사회와 체제가 빠르게 움직이던 시기와 맞물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2026년 법정 공휴일은 모두 67일입니다. 주말과 노동절을 포함하면 연간 휴일은 119일로 집계됩니다. 여름 휴가철과 연말 연휴를 중심으로 짧은 연휴가 여러 차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속도와 열정의 상징 붉은 말의 해 병오년. 그 멈췄던 일상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그 전환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올 한 해 휴일은 얼마나 될까요? 새해에는 주말을 포함해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 됩니다. 특히 설날에는 연차만 잘 활용하면 9일까지 쉴 수 있고, 제헌절 등 휴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새해 쉬는 날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휴일 수는 주 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올해보다 하루 줄어든 118일입니다. 공휴일 자체는 올해보다 이틀 늘었지만 현충일과 광복절 등 4개의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월 설 연휴입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의 연휴 뒤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차를 쓰면 앞뒤 주말을 합쳐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모두 4차례입니다. 3.1절과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과 개천절까지 총 4번의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10월에도 황금 연휴의 기회가 있습니다.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5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그 사이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최대 9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휴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8년 만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최근 제안된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확장될 경우 실제 휴일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현충일과 신정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4월과 7월, 11월은 공휴일이 전혀 없는 이른바 휴일 가뭄달이어서 직장인들의 체계적인 연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연휴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 옹진군은 지난 3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제리 일원에서 선제도 관광 안내소 및 공중 산책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안내소는 연면적 약 440제곱미터의 2층 규모입니다. 1층은 관광 정보 제공과 안내 기능을, 2층은 선제도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담은 마을 전시관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중 산책로는 선제도 공영주차장과 목섬 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로로 바다와 갯벌, 목섬 경관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야경 경관과 휴식 공간도 마련돼 이 선제도의 대표적인 경관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그동안에는 카드 유효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해 신청한 달에 자동 납부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월에 청구된 수도요금이 자동 납부됩니다. 자동 납부 신청은 미추홀 콜센터 또는 인천 상수도 사이버 민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인천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에 2026년 상반기 공연 신청을 받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인천시립예술단이 지역 내 기관과 단체를 직접 방문해 연주와 공연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문화 나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총 87회 공연이 진행돼 약 18,970명의 시민이 관람했습니다. 또한 도서 지역과 원도심을 비롯한 문화 소외 지역과 사회복지,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각 예술단의 공연 일정과 준비 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